안녕하세요. 최근에 못돼 먹은 아들 내외에게 한 방 날려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실 제 지인들에게는 창피해서 얘기할 수도 없네요. 자기도 부모가 됐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아들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험한 말을 했는데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서도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3살 터울 나는 형제를 낳아 키웠어요. 남편은 참 자상한 성격인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주말마다 나들이를 나갔어요. 아이들은 아빠와 친구처럼 지냈어요. 아빠가 축구며 야구, 농구도 함께 했고 집에서 책도 많이 읽어줬어요. 방학 때는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해외여행도 몇 번 갔어요. 저는 열심히 살림을 하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졌죠. 부지런히 음식해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단정한 옷을 입히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다른 주부들처럼요. 남편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수동 카메라로 열심히 촬영을 했고 예쁘게 앨범 정리도 잘 해놨답니다. 우리 부부는 워낙 아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아이 잘 키우고 늙음하게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닌 이유는 아들들이 자기 짝 만나기 전까지 부모로서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들이 결혼하면 어느 정도 큰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돈을 불려놨기도 하고요. 큰아들은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만난 여자와 결혼해서 지금도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아이는 막내 아들인데요. 이 녀석이 글쎄 사업병에 걸렸어요. 막내 아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솔직히 제 형보다 공부도 훨씬 잘해서 우리 부부가 막내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답니다. 좋은 기업에 입사해서 고액 연봉을 받고 싶다며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고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알려진 중소기업에 취업했어요. 남편은 공기업에서 일하면서 보너스와 시댁에서 유산으로 받은 현금으로 부지런히 투자를 했어요. 지식산업센터 상가도 분양가로 사서 지금 3배 이상 오른 상태고요. 안정적인 사업체가 들어와서 따박따박 월세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1년도 못 채우고 사표를 내던져서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지만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다녀야 한다고 다독여줬어요. 아들은 아빠처럼 회사원으로 일하면 언제 돈을 벌겠냐며 친구들과 요즘 핫하다는 사업 설명회를 쫓다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회사를 6개월 이상은 다녀야 나중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 권고를 받았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시급도 많이 올라 실업급여 금액이 꽤 세다던데 아들은 줄곧 자진 퇴사를 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조차 되지 않아 얼마나 답답했나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기 어려웠어요. 퇴사 후 사업 구상 중인 시기에는 마음 약한 남편이 용돈을 줬어요. 저도 아들들 키우면서 계속 돈을 벌어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거나 선거 알바 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식구 모자라지 않게 먹고 살았지 안 그랬으면 매달 돈이 모자랐을 겁니다. 요즘도 근처 추어탕 집에서 점심시간에 3시간 일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다시 마음 잡고 회사를 다니는가 싶고
했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했더니 거래처 여직원과 교제하고 있는데 집에 인사시키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한우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며느리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기뻤죠. 그리고 자기 가족이 생기면 아들은 좀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고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성격이 무척 명랑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평범하고 귀여운 인상이었죠. 이남매 중 막내로 자랐다고 하는데 성격이 참 밝아 보였어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한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 회사를 1년 이상 다닌 적 없는 막내 아들과 다르게 무척 성실하고 참을성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장미꽃 50송이와 한우갈비 세트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예쁜 정장 원피스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왔는데 커리어우먼 이미지가 물씬 풍겼어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데 제 옆에 달려와 앞치마를 입더니 같이 음식을 덜고 나르려고 해서 이러지 말라고 한사코 말렸습니다. 결혼하면 일 많이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앉아 있으라고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며 제 팔짱을 끼더군요. 무뚝뚝한 아들 둘만 키워봐서 그런지 이렇게 살가운 며느리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 결혼식 준비는 무난했어요. 며느리는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들 친정 옆에서 살고 싶어 하던데 이 아이는 참 특이한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이 역세권인데다가 새 아파트라 회사 다니기 좋겠다고 꼭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세금이 조금 비싸지만 아들을 위해 못해줄 것도 없었습니다. 마침 옆동에 20평대 물건이 나와 전세 계약금을 냈어요. 상견례 때 사돈어른을 대면했을 때 사람들이 무척 점잖은 사람들이라는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사돈들은 집을 보고 싶다며 나를 잡더니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억 하는 집이고 며느리 측에서는 하나도 보탠 게 없는데 공동명의라뇨. 신혼집은 새 집이라 리모델링 할 것도 없고 신부 측에서는 혼수나 적당히 잘 해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며느리는 연봉 센 회사 꾸준히 다니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퇴직금 받을 것도 많고 아이 낳고도 계속 다닐 수 있으니 공동명의를 꼭 해달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래도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 안사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딸 못 믿는 거냐고 듣자 하니 대개 아들이 성실하지 못해 회사를 진득하니 다니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기 딸은 그동안 엄청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랑 집 명의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그래도 집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결혼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전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무슨 반반 권리를 주장하냐고요. 사돈이 계속 공동명의를 주장하면 결혼 안 시킨다고 지금 부동산에 가서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야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며느리 친정에서는 전세금을 조금도 보태줄 형편이 안 되면서 그런 억지 주장을 펼치니 이 결혼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앞으로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결국 전세집 명의는 남편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잘 치렀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특이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매주 찾아와서 밥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피곤했어요. 자기 친구는 시어머니가 주방장 출신이라 반찬이랑 온갖 김치들을 다 해준다며 어머님도 식당에서 알바하시면서 요리 좀 배우신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기가 찼어요. 처음엔 저랑 친해지려고 오나 보다 싶어서 피곤해도 밥 차려주고 반찬도 싸줬는데 집들이 없는 날엔 우리 집에 와서 두 끼 먹고 놀다 밤 늦게 가니 저도 쉬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신혼집 집들이는 언제 할 거냐고 물었더니 아직 집 정리가 덜 됐다며 나중에 꼭 하겠다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결혼한 지 3달 만에 초대를 해서 가봤더니 집이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뭔 신발이 그렇게 많던지 현관에 며느리 신발이 정신없이 나와 있었고 집은 청소를 언제 한 건지 머리카락 뭉치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소파에 개지도 않은 빨랫감이 쌓여 있더군요. 부엌에서 뭔 요리를 해서 내오는데 집 상태가 그러니 음식 먹기도 찝찝했어요. 이제 마지막 집들이라며 환하게 웃는 며느리를 보고 친구들 집들이 많이 했냐고 물었더니 총 10번은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친구들이 자기 집 청소기 밀어주고 빨래도 개주고 갔다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건지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이렇게 살아요. 어머님 언제 오셔도 이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저는 집안 정리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혹시 어머님 시간 남으면 우리 집에 와서 살림해 주실래요? 하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시간 내서 요리해주고 반갑게 맞이한 며느리에게 잘 살라고 살림목 잔 거 있으면 사라고 용돈 봉투를 주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도 무섭게 소파 방석이랑 베개 빨아야겠네. 빨리 식사하고 가시지 왜 TV는 보고 가시는 거야? 온 집안에 노인 냄새 뱄어. 라고 하는데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지금 너 뭐라고 했니? 노인 냄새 난다고? 했더니 잘못 들은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핏대를 세우는데 용돈 봉투 빼서 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참으라고 하길래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날 한 소리 했더니 며느리는 기가 죽은 건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더군요. 오히려 배달 음식을 시켜서 보내줬어요. 예쁘게 봐달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회사를 또 관둔 겁니다. 선배와 사업을 시작할 건데 투자금 5천만 원만 해달라고 집에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 사업병에 걸려서 상의도 안 하고 회사를 관두냐고 대판 싸웠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이번 기회 안 잡으면 낭패 본다고 마지막으로 자길 믿고 투자해달라고 했어요. 남편도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아들은 순한 양처럼 돈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열심히 발로 뛰며 사업을 했어요. 한 3개월간은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입덧도 없었어요. 먹덧이 시작되자 매일 저녁에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한우 등심이 땡긴다.
양념돼지갈비가 땡긴다 하며 매일 새로운 음식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내 손주 품은 며느리가 예쁘고 사업하느라 마음 불안할 테니 사달라는 음식은 다 사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손자를 낳는 날 기쁜 마음으로 병원비도 결제해줬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날 밤에 손주 사진이 아닌 어떤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더군요. 자기 친구는 아들 낳았다고 시부모님이 외제차 뽑아줬다며 그 사진을 보낸 것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그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설사 그만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노후에 써야지 며느리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줄 생각은 없었고요.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답답하다며 일주일 만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좀 와 달라고 하더군요. 혼자 밥 먹고 싶은데 산모들과 다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곤욕이라며 산후조리원에서 차려준 식단처럼 밥을 차려 달라고 했어요.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친정 엄마께 부탁하든지 내가 직접 차려 먹으라고 했더니 원래 산후조리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주장하더군요. 병원비 내주고 조리원비까지 내줬는데 중간에 환불받은 돈은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매끼 칠첩 반상을 차려내라고 요구하는 며느리라뇨. 며느리의 맹랑한 요구에 일일이 응대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아이를 맡겨놓고 10시간 동안 나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아들은 뭐 했냐고요? 영업 뛴다고 매일 고생하는 걸 뻔히 아니 아들에게 집에서 아이 돌보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업을 또 말아먹고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3천만 원이면 된다며 진짜 마지막이라며 차용증도 쓰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2식구에서 3식구가 됐는데 가장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며느리와 손주에게 면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저렇게 바람이 들었는데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또 은행에 가겠다고 했어요. 은행원은 20일만 기다리면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요. 그 이자 돈이 몇백만 원은 했기에 아들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먹고 살아야지. 이 나이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어? 진짜 마지막이야. 그렇게 좋다면 다 그 사업하지 않겠어? 제발 귀 좀 닫고 성실하게 일해서 너희 가족 먹고 살 생각해야지. 아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어요. 며느리는 육아휴직하면서 집에 친구를 불러 밥 시켜 먹고 놀기도 했어요. 손주가 아파트 친구가 생겨 같이 놀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더군요.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무가 색연필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얼른 주워서 손주에게 그림을 그려주더군요. 마침 제가 시장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 광경을 보고 저 아줌마가 색연필 떨어뜨렸는데 안 찾아줄 거면 그 색연필도 쓰지 말아야지. 뭐 하는 거니? 자기 물건 자기가 못 챙긴 죄죠. 저는 찾아줄 생각 없어요. 짚는 사람이 임자예요. 라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며느리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도 한참 잘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들 집에 뭘 갖다 줄 일이 있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혹시나 아이를 재우나 싶어서 문 앞에 놓고 갈 생각으로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한참 수다 중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마자 들린 건 우리 아줌마가 이번에 남편이 사업자금 달라고 하는데 이자 돈이 아까워서 조금 기다리라고 했대. 며칠 뒤면 예금 찾는데 그때 보내준대. 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다니, 나를 그렇게 낮춰 부르는 것에 화가 나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 험담하는 얘기부터 돈을 주려면 시원하게 목돈으로 주고 멋지게 사업해보라고 하지 왜 찔끔찔끔 주냐. 자기 집 못 오게 집들이 날 일부러 청소 안 해놓은 거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었죠.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걸 간신히 붙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붙잡아 타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녹음 파일 하나 보낼 테니 잘 듣고 통화하자고요.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에게 사업자금 못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내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동네 아줌마들에게 하고 다니는데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내가 내 돈을 주는데 왜 마누라에게 이런 소리나 들어야겠어? 정말 실망이다. 당장 회사 알아봐. 그리고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마. 앞으로 돈 타낼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 집에 오지도 마. 하고 화를 냈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요. 우리는 아직 사과를 받아줄 만한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수억하는 전셋집 마련해주고 사업자금까지 빌려주는데 겨우 이런 취급이나 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아들은 다음 날 며느리와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문은 안 열어줬어요. 물론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아버님 마음 돌리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너 같은 여자랑 못 산다고 엄포를 놨다는데요. 손주까지 낳은 며느리에게 우리가 너무한 걸까요? 부모를 자기 늙음곡의 시종으로 아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손주도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네요.